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이에 대한 공권력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2019년 우리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했던 것이지만 여전히 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목: 남성의 놀이문화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 글쓴이 이동옥님은 여성학자로 서강대와 홍익대에서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다. 들어가면서 버닝썬 게이트는 한류 스타 빅뱅의 멤버 승리와 연관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버닝썬 직원에게 폭력을 당한 제보자를 연행하고 형식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버닝썬 게이트는 공권력과의 유착, 불법 마약 유통 및 판매, 탈세, 클럽 안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 불법 동영상 생산과 유포 등의 디지털 성폭력,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남성 아이돌 멤버의 음주운전 무마 등으로 충격을 주고 있었다. 이 중에서 여성주의자들은 클럽에서 성폭력 피해, 성매매와 성상납, 남성들의 단톡방에서 불법 동영상의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심을 갖고 경찰의 대처 방식과 가해자와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로 해석하면서 우려한다. 하지만 세 가지 사건은 결코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고 연속선상에서 다뤄져야 했다. 즉, 하나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09년 장자연 사건, 2013년 김학의 사건, 2019년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의 성착취에 관한 권력형 범죄로서 여성 인권을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여성을 소유, 정복,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남성의 욕망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을 난잡한 여성으로 해석하는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위치한다. 젊은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가해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서 많은 여성의 피해를 방관해왔던 경찰이 남성 피해의 사례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에 분노해서 여성들은 해화동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는 이러한 여성들의 행동이 과격하다는 비판을 무색하게 하고 여성들의 시위가 이유 있는 저항이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네 라고 울분을 토해냈던 여성들은 성폭력, 성매매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공포와 불안을 다시 확인한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정숙한 여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만이 피해자성을 인정받아왔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보호받아야 할 성과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성으로 이분화된다. 여성의 성경험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거나 술에 약을 타서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신고를 해도 클럽에 갔다는 것만으로 난잡한 여성으로 해석되고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클럽에서 여성 고객들은 남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 고객들의 외모는 클럽의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되면서 남성 손님을 유치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남성 직원이 여성 고객의 몸을 찍어 올린 사진이 클럽의 홍보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유포되기도 한다. 클럽에서 물뽕이라는 약물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화제되어 왔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여성들은 의식을 잃고 클럽의 룸에서 성폭력을 당해왔다. 또한 성폭력의 과정이 불법 촬영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얻게 된다. 여성들은 법적인 보호를 보호받지 못하고 신고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에 좌절한다. 클럽에 간 여성은 당해도 싼 여성, 조신하지 못한 여성으로 해석되고 피해자다움은 정숙한 여성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성폭력의 책임은 피해 여성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클럽은 남성들처럼 여성들에게 즐거운 놀이 공간이 되지 못하고 위험한 공간이 된다. 성평등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 젊은 남성 연예인 승리의 화려한 생일 파티는 많은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 화려한 파티를 치를 만한 인맥과 돈이 있다는 사실은 부러움을 살 만한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의 놀이 문화가 낯설지 않은 것은 영화 베테랑의 재벌 3세 조태호 유아인 역이나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의 남규만 남국민 역 등을 통해 미디어에서 상류층 젊은 남성의 일탈과 악행을 재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티는 마약과 폭력이 개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폭력이나 성상납을 전제로 한 남성들의 놀이문화를 보여주고, 파티에서 남성들은 무법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유를 행사한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이 성매매, 성폭력을 통해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꼰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남성들만의 문화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 버닝썬 게이트에서 젊은 남성 연예인들은 여성의 성을 매개로 네트워킹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 않고 기성세대의 남성 문화를 연상시킨다. 젊은 연예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성의 성과 마약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 사물화되었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에 관한 행위로 법에 저촉되지만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전유, 소비될 수 있는 구조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인간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나 성으로 해석되고 여성혐오와 연결된다. 나이든 남성들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와 행동을 비판하는 젊은 남성들은 이러한 세대 문화와 단절을 구하지만 성취와 권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준영을 비롯한 남성 아이돌 가수와 상류층 자제들이 단톡방에서 공유한 불법 촬영과 유포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정준영은 성행위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다수의 단톡방에 게시했고, 인터넷에서 불법 동영상을 내려받아 게시했다. 불법 촬영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자신을 홍보하고 정보 접근과 공유를 용이하게 하지만,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이 털리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데이트 과정에서 또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장실이나 모텔, 탈의실 등에서 성행위의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되고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되는 폭력을 당한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피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한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가부장제 선규범을 넘어서서 성적 욕망을 실천하려는 여성들에게 과연 평등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회의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성을 위험과 보호의 틀을 깨뜨리면서 성적 주체가 되고 싶었던 여성들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면서 좌절한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제도에서 사랑은 불가능하고, 여성만이 상처받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사랑을 폭력으로 인식하게 한다. 남성들의 성폭력과 연대, 의식의 변화, 활동가 엄기호는 한국 사회가 끈끈한 남성 동성 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여성의 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남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강박적으로 여성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성경험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회사의 회식에서 여성이 서비스를 하는 술집에 가고 성매매, 성상납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화를 거부하는 남성들은 남성 간의 관계에서 배제되고, 승진이나 부와 권력에 접근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버닝썬 게이트로 밝혀진 남성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언어들은 여성혐오로 일관되어 있다. 이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남성들의 우정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면서도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남성들의 문화도 남성다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남성들의 연대가 이뤄지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단톡방에서 남성 가해자들은 여성을 외모, 성기, 성적 수단으로 묘사하고 여배우를 스폰서와 연결하는 성상납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보다 심각한 것은 정준영 단톡방의 불법 촬영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이다. 이 남성들은 남성 연예인들이 어떠한 여성 연예인과 성행위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 유포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로 2차 피해가 속출되고 소속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여성 연예인들도 있었다. 정준영은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여성들의 희생을 인지하지 못했다. 단지 이것을 놀이로서 자신의 성적 쾌락을 관철시켜왔다. 단톡방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허세라고 축소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허세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인지하지 못한다. 승리, 정준영 존경합니다. 여자도 잘못이 있지,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등으로 가해자를 존경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성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르노 산업은 남성 생산자와 남성 소비자와의 공모관계 속에서 여성을 성착취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남성 생산자는 포르노를 통해 돈을 벌고 남성 소비자는 성적으로 만족을 얻지만 포르노에는 여성의 고통과 죽음이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별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포르노는 남성들에게 볼 권리와 가치가 있는 매개물로 인식되고 있다. 몇몇 남성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준영이 단톡방에 올린 동영상을 유포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남성들의 무감각한 태도는 여성들의 경험을 무화시키고 침묵시킨다. 성적 호기심으로 불법 동영상을 보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처가 되고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 성평등한 성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요원하 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당신들과 같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여성을 소유하고 싶다. 는 욕망에는 여성 혐오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같은 가부장적인 의식이 남아있다. 정준영은 이전에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6년 전혀 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폭력 범죄는 비친구대로 사건이 경찰에 송치되었다. 정준영은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 후 정준영은 잠시 휴식을 가진 후 방송에 복귀했지만 그 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계속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범행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얻으면서 지속적인 가해로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톡방에 대한 검열이나 불법 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언어폭력은 남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면에서 타자인 여성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에 관한 감수성의 부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당해도 싼 여성으로 몰아시킴으로써 남성들의 죄의식은 희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행위다. 성폭력의 문화, 남성 카르텔의 종식,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 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이에 대한 공권력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 강간이 횡행하며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소비 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 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2019년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와 공권력의 유착관계를 비판하면서 검찰과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2016년 정준영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보건불가 확인서를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남성들의 놀이 문화가 성범죄와 연관되는 지점을 비판하고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남성 카르텔의 해체를 주장한다.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거리에서 나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척결하고 성매매, 성폭력의 문화와 강고한 남성 카르텔을 깨뜨리고 불법 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버닝썬 게이트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때다.
남성 연예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승리와 정준영을 선망하고 성폭력이 남성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문화는 여성을 몸, 쾌락, 아름다움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문화에서 여성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